지금 일본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최근 일본의 쌀값이 몇 배나 치솟으면서 도쿄 대형마트에선 쌀이 동나고 편의점에서는 삼각김밥까지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본의 쌀 생산량은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풀린 쌀은 무려 21만 톤이나 부족했다는 사실입니다. 시민들은 분노했고 결국 일본 정부는 비축미 21만 톤 방출이라는 조치를 발표했지만 이미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 속에서 일본인들은 한국산 쌀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고시이카리보다 맛있다 가격은 절반인데 품질은 더 좋다 한국쌀 직구 사이트에는 일본인들의 후기가 쏟아지고 일부 백화점에선 한국쌀을 문의하는 손님들이 점점 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엔 한 도쿄 농업대학 명예교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일본 전역을 뒤흔들며 한국쌀 사재기 현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일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케니치, 도쿄 농업대학 명예교수입니다. 67년의 인생 중 벼농사에 바친 시간이 40년이 넘습니다. 일본에서는 벼농사 분야 권위자로 불리죠.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자존심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건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 늙은 교수의 고집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국제농업기술 세미나에서의 일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동아시아 5개국 농업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어요. 제가 일본 전통 벼농사 기법의 우수성에 대해 발표를 마치자 한국에서 온 김민석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죄송하지만 일본 농업은 이미 시대에 뒤처졌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 스마트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순간 회의장이 얼어붙었죠. 저는 차가운 분노가 등줄기를 타고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감히 내 앞에서, 한국은 농업 역사가 짧은 나라입니다. 1000년의 역사를 가진 일본 농법을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땀으로 미끄러웠어요. 하지만 김민석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역사가 아닌 현재의 생산성을 보십시오. 우리는 이미 헥타르당 수확량에서 일본을 15% 앞섰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뛰어넘는 시대입니다. 그 후 질의응답 시간이 악몽처럼 진행됐어요. 김민석은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하며 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했습니다. 센서 기반 물 관리, 드론을 활용한 병해충 모니터링, AI 기반 수확 시점 예측, 제가 알지 못했던 기술들이었죠.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는 기상이변에도 안정적인 수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전통 농법에만 몰두해온 제게 그런 첨단 기술은 낯선 영역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전통의 힘을 믿습니다. 라는 공허한 답변으로 마무리했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분노와 수치심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 속에 제 얼굴이 비쳐 보였어요. 늙고 고집센 교수의 얼굴. 세계는 변하고 있는데 저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자존심도 없는 나라야. 1000년의 전통을 버리고 기계에 의존하다니.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불안했습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의 농업기술에 대한 언급만 들어도 얼굴이 붉어지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 순간이 제 안에 남겨놓은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한국에 대한 편견이 제 안에 단단히 자리 잡은 겁니다. 올해 여름, 일본 열도를 50년 만에 폭우가 덮쳤습니다. 처음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장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계속됐죠. 이 정도 비는 견딜 수 있어. 우리 노는 조상대대로 물을 다스려 왔으니까.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제가 은퇴 후 가꾸던 2헥타르의 노는 제 자부심이었어요. 논둑을 튼튼히 쌓고 배수로도 매년 정비했죠. 하지만 열흘째 되던 날, 새벽에 울린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상류댐이 넘쳐서 모든 논이 위험해요. 빗속을 뚫고 달려간 노는 이미 물바다였습니다. 장화를 신고 들어가 보려 했지만 물살이 너무 강했어요. 논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둑이 무너지자 마지막 방어선이 사라진 거죠. 눈앞에서 제 벼들이 뿌리째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 버텨라. 제발.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 제 외침은 무의미했습니다. 빗줄기를 뚫고 논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넘어진 벼를 손으로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일으키면 또 다른 벼가 쓰러졌어요.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물속에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평생 지켜온 논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베이지색 빗물이 흙탕물에 젖은 제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침수가 아니다. 농업 자체가 끝났다. 다음 날 물이 빠진 논은 처참했습니다. 곰팡이균이 이미 벼 전체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흙은 씻겨 내려가고 비료는 유실됐습니다. 40년 경력으로도 복구할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논을 한 바퀴 돌며 잠시 멈춰서서 넘어진 벼 한 그루를 손으로 어루만졌습니다. 미안하다. 지켜주지 못해서 평생 벼를 가족처럼 여겨왔던 저에게 이건 단순한 농작물 피해가 아니었습니다. 제 정체성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젖은 옷을 갈아입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전히 비는 내리고 있었고 제 미래는 그 비만큼이나 어두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청 농업지원과를 찾았습니다. 복구를 위한 지원이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만 올해 자연재해 보조금은 이미 전부 소진됐습니다. 담당 직원의 표정에서 진심 어린 유감을 읽을 수 있었지만 그것만으론 제 논이 살아나지 않았어요. 농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국적인 피해라 지원 순위가 밀렸습니다. 내년에나 가능할지 정부는 TV에 나와 임시 방편 대책만 발표했습니다. 피해 농가에 저금리 대출, 복구 인력 파견 검토 같은 말들이었죠.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달랐어요. 곰팡이가 퍼진 논은 며칠이 아니라 몇 시간이 중요했습니다. 농협 창구에서 마지막 희망을 품고 상담을 받던 중 젊은 직원이 제안했습니다. 교수님, 이번 기회에 스마트팜으로 전환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젠 기술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순간 10년 전 그 한국 교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같은 말이었어요. 기술이 답이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딴 건 한국이 하라 그래. 우리는 우리 방식이 있어. 창구 직원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이웃 농부 사토를 만났습니다. 40년 지기 친구였죠. 케니치, 우리 나이에 다시 시작하기는 힘들어. 난 농사 접고 아들에게 땅 팔라고 할 생각이야. 사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포기의 분위기였어요. 젊은이들은 전통 농법은 이제 무용지물이라며 도시로 떠나갔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제 말이라면 고개를 끄덕이던 이웃들이 이제는 교수님 방식도 한계가 있죠라고 말했어요. 집에 돌아와 정원에 앉아 시들어가는 논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학생들에게 가르쳐온 모든 지식이 이제의 앞에서는 무력했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왜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거지? 이게 일본 농업의 최후인가? 무기력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학회 논문들을 다시 검토해봤지만 이런 대규모 재해에 대한 전통적 해결책은 없었어요. 창문 밖으로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폭우 후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인근 마을에 있는 한 농장만 피해가 전혀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입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지역은 모든 논이 침수됐는데. 과일 가게 주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접 가봤어요.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았더라고요. 무슨 특별한 배수 시스템이 있다던데. 호기심에 이끌려 그 농장을 찾아갔습니다. 멀리서도 눈에 띄는 푸른 벼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다른 논들이 황토색으로 변한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논둑 주변에 작은 기계들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센서처럼 보였습니다. 농장 입구에서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정하늘이라고 했어요. 한국계 귀화 2세였습니다. 이 농장은 어떻게 피해를 면한 겁니까? 정하늘은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스마트 배수 시스템 덕분입니다. 센서가 토양 습도와 수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서 위험 수준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배수 펌프가 작동하는 구조예요. 스마트 농업, 또 그 말이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에 고개를 돌렸지만 푸른 벼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건강하게 자라는 벼를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견학할 수 있을까요? 정하늘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은 시스템 업데이트 중이라 방문이 어렵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거절당한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충격은 다음 날 찾아왔어요. 마을 농민들 대부분이 정하늘의 농장으로 몰려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다들 그 한국식 기술을 배우러 간대. 우리도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대. 이웃집 노부부가 전해준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평생 제 말을 듣던 마을 사람들이 이젠 한국계 청년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됐어요. 창문 너머로 정하늘의 농장 방향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곳만 희망의 빛이 비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자존심을 꺾고 다시 찾아갔습니다. 농장 앞에는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교수님도 오셨네요. 부끄러웠지만 살아남기 위해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줄 맨 끝에 섰어요. 1시간을 기다린 끝에 제 차례가 왔을 때 정하늘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타카하시 교수님 아니십니까? 놀란 제 표정을 보고 그가 설명했습니다. 대학 시절 교수님 논문으로 공부했습니다. 영광입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제가 무시하던 한국 기술의 전문가가 제 논문을 공부했다니. 정하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함께 논을 살릴 방법을 찾아봅시다. 다음 날 정하늘의 안내로 스마트팜 견학이 시작됐습니다. 처음 본 시스템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논 전체에 설치된 센서가 실시간으로 수분, 온도, 산성도를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는 15분마다 갱신되어 서버로 전송됩니다. 이상 징후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알림이 오죠. 정하늘은 스마트폰을 보여주었습니다. 농장 전체가 그래픽으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각 구역별 상태가 색상으로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 붉은색 부분은 질소가 부족한 곳입니다. 오늘 저녁에 드론으로 정밀 비료 살포가 예정되어 있어요. 드론이라니. 저는 항상 손으로 비료를 뿌려왔습니다. 정하늘이 작은 창고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소형 드론 3대가 충전 중이었습니다. 이 드론은 매일 아침 논 위를 비행하며 작물 상태를 촬영합니다. AI가 이미지를 분석해 병해충 징후를 초기에 감지하죠. 옆방에는 컴퓨터 모니터가 여러 대 있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와 차트들이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쌀알의 크기와 수분 함량을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최적의 수확 시점을 AI가 계산해줍니다.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평생 경험과 직감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이곳에선 모든 것이 데이터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불편한 마음이 들었지만 결과물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건강하게 자란 벼가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견학 마지막에 정하늘이 작은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밥솥 하나가 있었어요. 교수님, 저희 쌀로 지은 밥입니다.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하얀 쌀밥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어요. 그 순간 제 세계관이 흔들렸습니다. 네, 이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묘한 단맛과 향, 쫀득한 식감, 40년 동안 추구해온 완벽한 밥맛이었어요. 그것도 한국 기술로 만든 쌀이. 비결이 뭡니까? 정하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데이터입니다. 최적의 수분 함량, 수확 시기, 도정 방식을 모두 데이터로 관리했어요. 우리는 전통을 버린 게 아니라 과학으로 전통을 완성한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에 든 쌀 한 봉지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쌀이 아니라 제 고집과 편견에 대한 반성이었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결심을 하고 정하늘의 농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드론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정하늘 씨, 저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67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학생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가 이제 배우는 입장이 되는 것이니까요. 정하늘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영광입니다, 선생님. 함께 일본 농업의 미래를 만들어 봅시다. 첫 수업은 기초적인 데이터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앱 사용법, 센서 데이터 읽는 법, 알림 설정하는 방법까지.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농업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어요. 교수님, 스마트 기술은 결국 자연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선생님의 경험과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거예요. 정하늘의 말에 위안을 얻었습니다. 기술이 전통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이라는 시각이 새로웠어요. 일주일 후 저는 손자 다이치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12살 다이치는 기계에 관심이 많았죠. 할아버지, 농부도 로봇처럼 일하나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란다. 로봇이 농부를 돕는 거지. 이게 할아버지의 마지막 수업이란다. 내가 잘 보고 배워두렴. 논둑 위에 서서 스마트폰으로 데이터를 확인하는 법을 다이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순간 40년 전 제가 처음 농업을 가르치던 날이 떠올랐어요. 젊은 교수 시절 학생들에게 벼의 중요성을 설명하던 그 열정. 봐라, 다이치. 이 그래프가 보이니? 이건 논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거란다. 숫자가 낮아지면 물을 더 공급해야 해. 다이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제 손자가 농업에 관심을 갖는 모습은 오랜만에 보는 광경이었어요. 기계와 농업이 만나자 젊은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정하늘과 함께 드론을 날리며 논 전체를 모니터링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논의 모습은 새롭고 경이로웠어요. 전체적인 패턴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이제 보니 동쪽 구역에 물이 약간 부족하네요. 선생님 감으로는 어떠세요? 정하늘이 물었을 때 저는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 나도 그렇게 느꼈어. 하지만 데이터로 확인하니 더 정확하구나. 경험과 기술이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발전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에 현재의 기술을 더하는 것. 2달 후 정하늘과 함께 조성한 실험론에서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침수 피해 후 급하게 심은 모였지만 결과는 놀라웠어요. 병충해율 0.01%입니다. 일반 농법의 30분의 1 수준이에요. 정하늘이 태블릿으로 데이터를 보여주었습니다. 수확량도 예상보다 30% 증가했어요. 쌀 품질 검사에서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제 인생 최고의 성과였어요. 이것 봐, 다이치. 할아버지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단다. 손자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보니 이제는 다른 농부들도 조금씩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기 시작한 모습이 보였어요. 멀리서 드론이 날아다니고 센서가 설치된 논이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왔습니다. 침수 피해를 극복한 성공 사례로 소개하고 싶다고 했어요. 카메라 앞에 정하늘과 함께 서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일본 논을 살렸습니다. 인정할 건 해야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전통 자체가 아니라 농업의 본질입니다. 인터뷰 후 많은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 긍정적이었지만 일부 고집센 농부들은 일본 농업을 팔아넘겼다며 비난했어요. 과거에 저라면 그들 편에 섰겠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나는 수확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죠. 저희 쌀이 지역 품평회에서 최우 수상을 받았을 때 일본 농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논을 스마트 농업의 본보기로 삼고 싶다고 했어요. 10년 전 한국 기술을 비웃던 제가 이제는 그 기술을 일본 농업에 전파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정하늘과 함께 농협 회의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도와주었지? 처음 만났을 때 무례했는데. 정하늘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논문에서 배운 게 많았습니다. 기술만으로는 농업을 완성할 수 없어요.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했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던 거죠. 전통과 혁신, 경험과 기술이 만나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수확을 마친 논을 바라보며 내년에는 더 넓은 면적의 스마트 농법을 적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두려움은 없었어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용기가 생겼으니까요. 첫 수확한 쌀로 밥을 지어 식구들과 함께 먹는 날 특별한 손님도 초대했습니다. 정하늘입니다. 일본 전통 방식으로 차린 밥상에 우리가 함께 지은 쌀밥이 중앙에 놓였습니다. 다이치야, 이 밥 맛이 어떠니? 손자가 한 입 먹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학교 급식보다 100배 맛있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정하늘도 조심스레 밥을 맛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역시 타카하시 선생님의 경험이 있어야 이런 맛이 나는 겁니다. 저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40년의 농업 인생에서 이렇게 큰 변화를 겪을 줄은 몰랐어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일본이 최고인 줄 알았단다. 그런데 진짜 최고는 시대에 맞게 바뀌는 거더구나. 다이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일본보다 더 좋은 건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더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서로 배우고 발전하는 거지. 자존심 때문에 발전을 멈추면 그건 진짜 패배야. 식사 후 정원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때 저는 저 별들처럼 혼자 빛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별들도 서로의 빛을 통해 더 아름다운 하늘을 만든다는 것을. 정하늘이 옆에 와서 섰습니다. 내년에는 더 많은 농부들이 스마트 농법을 시도할 겁니다. 교수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변화가 더 빨라질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시간,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농업을 위해, 일본을 위해,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식탁에 놓인 하얀 쌀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밥 한 그릇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고집, 좌절, 배움, 그리고 희망. 진짜 자존심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다. 이제 저는 그 용기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건 국가의 이름도 기술의 이름도 아니었어요. 그저 미래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걸어가는 여정에서 한국이라는 이름은 저에게 더 이상 경계의 대상이 아닌 함께 걸어갈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으며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정한 의미의 시작.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살이라면 치를 떨던 도쿄 농업대학 명예교수에게 깊은 깨달음과 뉘우침을 가르친 한국인 정하늘 씨. 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국의 열정적인 노력 앞에 무릎 꿇은 타카하시 교수는 앞으로 더욱 한국을 존경하고 될 것이라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